또 이제 마지막 이제 출연자가 또 남았네요. 저는 이분한테 사실은 무척 실질적인 이야기, 진짜 이야기 들을 수 실제로 있을 것 활동을 하고 같아요. 계신다고. 네, 어떤 분을 만날지 점점 기대감이 높아질 네.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유족 동료 지원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동료 지원 활동가. 네. 이 표현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익숙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살 유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동료라는 거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겪어본 사람들이 도움을 드린다기보단 같이 돕는 것 같아요. 동감하고 공감하고. 예. 저도 도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먼저 겪었으니까 어때요라고 묻고 싶을 거고, 사실은 이제 안 겪어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당황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래된 지인이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신 걸 모르는 경우에 왜 돌아가셨냐고 했을 때 그냥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자살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들 당황하죠. 뭐 그럼 미안해 그러는데, 그럼 저는 네가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아닌데 네가 왜 미안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저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사인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지? 좀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사고였어? 라고 하면 어떤 사고? 또 모르는데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한두 번 정도 겪고 나니까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한테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이 좋아하셨다, 뭐 찬성하신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너도 풀고 살아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그것도 엄마가 반대하실 거란 생각도 했거든요. 굳이 그런 걸 왜 하니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못 풀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미안하기도 했고, 처음에 활동가를 하게 되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면서 느끼는 건 제가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넣어놨던 걸 하나씩 꺼내서 풀어내고 하면서 저도 시원해지는 것도 있고 해소하고, 그래서 서로 돕고 있는 거지 제가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아빠의 죽음을 좀 정리해서 소화해서 내가 또 다른 이에게 활동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기까지. 이게 조금 말씀하시는 단어나 표현들이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조모임을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13년 정도 지나서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쯤에 저는 말씀하신 정리 뭐 이런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네. 평생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 동료 지원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시험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밟는 건가요? 일단 속해 있는 자조 모임이 속해 있는 기관에 이제 추천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재단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교육 시간이 좀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길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교육도 사실은 같은 유족 동료분들끼리 받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또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 이런 점 저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니까 해소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길지만 길게 안 느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거를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고인과의 사별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년 정도가 돼야 그래도 겪은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네, 세상의 그럴 끈을 만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성 교육 과정이 47시간 과정이라고 네. 되어 있네요. 그거를 이제 몇 달에 걸쳐서 네. 나누어서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그때 어떤 교육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이제 상담 스킬을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연습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체계, 법률 관련한 것들은 좀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공감도 공감이지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뭐 이런 제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려면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활동 분야가 좀 세분화되어 네,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저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 자조 모임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하는 이제 자조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상담을 하거나 하고 싶을 때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글을 쓰면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해주는 이제 글을 쓰시는 이제 활동가 분들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답변 달아주는. 네네. 그럼 이 모임 진행자는 다 그 동료 지원 활동가가 하는 건가요? 자조 모임 리더 역할을 하는 동료 지원가는 1기는 4분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2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활동을 해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희 활동가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자조 모임에서 저희가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모임에 처음 나오는 분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누구라도 그건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죄책감, 후회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유족들에게 또 조동현 씨 본인에게도 계속 네. 끊임없이 자주 해줘야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 말씀 제일 맞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저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자살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 별로 권장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편견, 그런 것도 분명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료 지원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의 편견, 선입견, 이런 부분을 좀 깨뜨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유족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말들인가요?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제 저희 이제 뭐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엉망들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해주는 말이 불쌍히 여기시라고, 미워하지 말고, 밉지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어쩌면 본인 잘못을 원망하고 싶은 걸 거라고. 사람들이 자살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싶은 이유는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일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란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살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 탓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동현 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조 모임이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사회적으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정보에 훨씬 더 열려있는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복지사였고,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자살 인구가 워낙 많은데 그 인원 대비 모임의 개수나 인원을 추정하면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조동현 씨가 자살 유가족이시면서 그리고 동료 지원 활동가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희가 정말 의미가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세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거창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분위기가 저한테는 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자연스러웠던 거죠, 저한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도 아팠고 내가 그렇게 아팠을 때 그렇게 힘들어했던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여동생이 그때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럼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권유받았을 때도 알겠습니다 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거 찍자고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가서 찍고 얘기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혹시 보시는 분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가가 많아지고 또 이것 때문에 자주 모임을 아시게 되는 분이 오게 되고 그래서 좀 아픈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약간 울리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동현 씨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진 씨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네 분을 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유족분도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진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라고. 우리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얘기해도 기억해도 함께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저는 이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이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말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덮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이 주제를 끌고 나와야 되겠다. 새삼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네. 또 더 좋은 주제로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